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감사하게도 제일 마지막에 올렸던 속성 색소 침착 루틴이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고 그만큼 질문도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한 번에 딱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댓글에 그래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중복되는 질문들을 좀 추려서 이렇게 Q&A로 가져와 봤습니다. 모아보니까 지금 20개가 넘어가지고 말하다 보면 점점 길어지는 버릇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요점만 쏙쏙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루틴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오랜 시간을 여드름과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름 제가 여드름 관리를 한다고 했던 게 엄청난 삽질이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삽질이라고 하면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자꾸 잡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레티놀을 포함해서 미백에도 효과가 있지만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고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또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드름이 있을 때 이거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성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먼저 사용하셔서 여드름을 빨리 없애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여드름을 케어하지 않은 채 다른 걸 계속해요. 물론 그 성분들도 여드름에도 좋은 성분이니까 하면서 써요. 근데 여드름은 계속 없어지지 않는데 어딘가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는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케어한다? 이거는 굉장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토너를 안 쓰나요? 나는 토너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나요? 토너 당연히 써도 되죠. 근데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상은 속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루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해주는 성분이 피부에 가장 먼저 닿아야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루틴에다가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다른 걸 추가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빠른 효과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렇게 루틴을 해봤는데 피부가 건조해요. 이렇게 건조하면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결이 비슷한 질문이지만 비타민C나 레티놀 세럼을 바른 후에 보습제를 다른 거 써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 후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하면 어떤 보습제를 써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냥 요즘 제가 자주 쓰는 거 보여드린 거고 다른 보습력이 훨씬 좋은 유분이 더 많이 함유된 보습제를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를 잠깐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 루틴을 해도 건조함을 느낄 때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조함이 가끔 느껴질 때 마지막에 유분감이 있는 미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타민C랑 레티놀 보관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비타민C와 레티놀은 빛과 온도와 공기 접촉 이런 거에 모두 엄청나게 약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나 레티놀 제품을 고를 때 꼭 투명한 병에 있는 거는 제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보관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스킨케어를 하다 보면 저는 그게 참 많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대 안이나 서랍 안 같은 데 그냥 햇빛만 차단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알려드리면 비타민C랑 레티놀 제품은 처음 뜯는 그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효과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제품들은 보관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보관법보다는 빨리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비타민C 대신 아젤라산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젤라산 당연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게 만든 루틴이다 보니까 아젤라산 대신 저는 비타민C를 썼어요. 물론 아젤라산에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여드름 케어도 도와주고 동시에 색소 침착 완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아젤라산보다 비타민C의 미백 효과는 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쓴 거고 아젤라산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인데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당연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미백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고 그래서 주사 피부염에도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C보다는 자극이 훨씬 적지만 미백 효과가 빠른 건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추천해 드린 거고 그리고 7번째 트라멕사믹
애시드라는 거 질문 주신 분 계시는데,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원래는 이게 출혈을 억제하는 성분이었는데 이거 미백 효과도 있네? 피부 미용에 관련된 효과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항염작용도 도와주고, 근데 미백 효과가 비타민C와 견줄 만큼 아주 뛰어난 성분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제 채널에서 이런 새로운 성분들은 잘 얘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런 새로운 성분들을 제 얼굴에 써보는 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합으로 발라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연구 결과가 많은 성분들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특정 다수의 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충분한 연구 결과로 비타민C를 뛰어넘는 성분이다, 이런 게 밝혀지면 당연히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죠. 이런 새로운 성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저는 레티날 제품보다는 레티놀 제품을 많이 추천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비타민C 대신 로즈힙 오일을 쓰는 건 어때요? 맞아요. 로즈힙 오일에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C 영양제를 먹는 거하고 귤을 먹는 거하고 이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온 질문인데, 제가 순수 비타민C 제품으로 퓨라도르 세럼 추천해드렸잖아요. 여기 전성분에 레티놀이 있어서 제가 예전의 영상에서는 레티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중간에 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레티놀은 역시 낮에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퓨라도르 비타민C 세럼의 전성분을 보시면 레티놀이 굉장히 뒤쪽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성분표를 볼 때 앞에서 5가지에서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 안에 내가 필요한 성분이 있는지, 나에게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 퓨라도르 세럼에서 레티놀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화장품법상 1% 미만의 성분들은 순서를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선택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 하면 굳이 이 세럼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순수 비타민C 내 피부에 잘 맞는 다른 세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퓨라도르에서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순수 비타민C 세럼인데 퓨라도르 제품만큼 끈적이지 않고 잘 흡수되고 묽고 이런 제형을 찾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퓨라도르 세럼처럼 그런 제형의 다른 순수 비타민C 세럼이 있다면 갈아탈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트레티노인을 사용하지 않고 왜 레티놀을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레티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레티놀을 저농도 제품부터 피부에 서서히 적응을 시켜야 하는 거를 몰랐기도 했고, 그냥 자극은 잠깐 참고 최대의 효과를 그냥 빠르게 보고 싶어가지고 트레티노인 중에서도 가장 센 거 먼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피부가 접촉성 피부염 생기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 뒤집어짐을 겪고 나서도 트레티노인을 계속 사용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거꾸로 레티놀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센 거 트레티노인 사용하다가 레티놀로 왔는데도 제가 원하는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트레티노인보다 훨씬 자극은 없어요. 그러면 굳이 트레티노인을 그 자극을 겪어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레티노인에서 레티놀로 오히려 거꾸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레티놀을 소개해드리는 거고, 트레티노인에 큰 자극을 나는 못 느끼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트레티노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발효 화장품과 같이 써도 되나요? 비타민C나 레티놀을 사용할 때 같이 쓰면 안 되는 성분은 딱히 없어요. 근데 각질 제거 성분이나 이런 거를 되도록 피하라고 하는 게 오로지 자극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발효 화장품이 내 피부에 자극이 없고 하다면 굳이 따로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레티놀과 벤조일을 같이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레티놀을 쓸 때 꼭 피해야 하는 성분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벤조일이에요. 다른 성분들을 만났을 때 배가 되는 자극 때문에 같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효과는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티놀과 벤조일만큼은 진짜 상극입니다. 자극과 자극이 만나서인 것도 있지만 벤조일과 레티놀은 서로의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려요.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각질 제거는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중에 스트라이덱스 쓰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라이덱스랑 같이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왔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사용하겠어요. 이 색소 침착 루틴을 매일 하는 와중에 혹시나 피부가 꺼끌꺼끌 거리는 부분이 있다. 이럴 때 밤에 스트라이덱스를 먼저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날은 그냥 보습제만 바르고 자는 거죠. 그날은 그러면 각질 제거 루틴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색소 침착 루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라면 각질 제거 하는 날에는 각질 제거만 하고 나머지 날들은 색소 침착 루틴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째 질문. 저는 집에만 있을 건데 그래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이 질문은 진짜 이 영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오는 질문이에요. 집에 있을 때 암막 커튼을 다 치고 블라인드 다 내리고 햇빛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집이라면 당연히 선크림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근데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실내니까 안 발라야지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인데 그럼 우리 피부는 언제 쉴 수 있어요? 밤에만이라도 쉬게 해줘야죠. 그리고 실내 조명에서 나오는 자외선의 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 색소 침착 루틴은 매일 해야 하는 루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루틴을 계속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나는 매일 했더니 나한테는 자극이 느껴진다 하시면 자극 느껴지는 날 회복 루틴 하시고 이제 다 괜찮아졌다 하면 다시 색소 침착 루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능 성분을 바르기 전에 마른 얼굴에 바르라고 했고 그리고 다 흡수가 된 후에 크림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만큼이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피부에 바르라고 한 거는 얼굴을 막 바싹바싹 말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안 후에 물기를 톡톡톡 닦아낸 후에 막 축축한 느낌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랑 레티놀 흡수를 얼마나 시켜야 되는지 제가 이걸 어떤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냐면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다른 제품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이라도 줘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세럼을 바르자마자 다 흡수가 되지 않았는데 크림을 바로 덧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린 말씀이었고 근데 사실 오래 있다가 크림을 바르면 훨씬 좋죠. 근데 또 피부가 땡겨 죽겠는데 쪽쪽 갈라지고 있는데 그걸 참으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나 레티놀 세럼을 바른 후에 시간으로 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분 있다가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오래된 색소 침착에도 이 루틴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제가 이 루틴을 꽤 오래 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던 색소 침착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이 색소 침착까지 많이 옅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놀랬거든요. 색소라고 또 다 같은 색소가 아니에요. 겉쪽에 생긴 색소가 있는 반면에 또 피부 굉장히 깊숙한 곳에 생긴 색소도 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얕은 곳에 생긴 색소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색소 그런 거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면 깊은 곳에 생긴 좀 오래된 색소 침착 같은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래된 색소 침착이라도 희망을 놓지 말고 꼭 해보세요. 물론 갓 생긴 색소 침착보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여드름 색소 침착 말고 긁어서 생긴 흉터라던가 아니면 다쳐서 색소 침착 생긴 경우 이런 다른 흉터에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흉에 따라서 이런 화장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흉터 연고라던가 이런 걸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지금 붉은 자국인 상태인데 이 루틴 해도 될까요? 이것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여드름이 있는 상태인데 이거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붉은 자국에는 붉은 자국에 효과적인 또 루틴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붉은 자국일 때는 제 경험상 이런 루틴보다는 센텔라나 EGF를 포함한 펩타이드 성분 같은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붉은 자국에서 갈색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색소가 모이지 않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얼른 해결하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앰플앤 제품 가격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제 영상에서 제가 항상 가격 표기를 할 때 정가 기준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할인가로 표기했다가 할인율이 계속 달라지니까 여기 영상에서는 2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3만 원이에요?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이제는 꼭 정가로 표기를 하는데 저도 이 앰플앤 제품 정가 보고 이게 맞나 했어요. 정가랑 할인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그냥 정가로 기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여기 영상에서는 72,000원으로 나왔는데 왜 인터넷에서 파는 거는 만 원대예요? 이거 가품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오기도 했었는데 그게 가품이라서 저렴한 게 아니라 정가랑 할인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런 질문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말을 진짜 많이 했더니 목이 아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Q&A를 통해서 궁금하셨던 점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Half of me was always missing, wishing to